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도자기를 테마로 한 일본 여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도자기 역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사시대의 조몬토기, 야요이토기, 하지키, 이 하지키는 스야키라고 해서 유약을 칠하지 않은 형태인데요. 이런 도기가 있었고, 아스카 나라 시대에는 중국의 당삼채가 유행했기 때문에 이 당삼채를 모방한 나라 삼채와 한반도 백제를 거쳐서 가야 토기로부터 전해된 스에끼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스에끼는 스야끼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로 구웠던 도기이고요. 이후에 헤이안 시대에 고온의 가마에 유학을 입힌 좀 내구성이 강한 도기들이 생산이 되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6대 고가마라고 하는데요. 이 6대 고가마를 소개해 드리자면, 아이치현의 도코나메시에 있는 토코나메 야끼, 아이치현의 세토시에 있는 세토야끼, 그리고 후쿠이현 에치젠에 있는 에치젠 야끼, 시가현의 시가라키초에 있는 시가라키 야끼, 그리고 효고현의 탄바 사사야마시에 있는 탄바 야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카야마현에 있는 비젠 야끼 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유의 오래된 고가마 6개가 오카야마에서부터 나고야 쪽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마쿠라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국과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도자기가 크게 유행을 하고, 이 중국 도자기의 복제품이 세토 미노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후에 전국 시대를 거쳐서 일본의 모모야마 시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하던 시대인데요. 이때에는 일본의 다도가 굉장히 발달하는 시대였고, 이 시대에 센노 리큐라고 하는 일본 다도를 정립한 분이 나오는데요. 이 센노 리큐는 굉장히 소박한 미를 추구하는 다도인이었고, 그래서 이 다도인이 이 조선의 그릇인 이도다완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 지금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도다완은 기자에몬 이도다완이라는 다완도 있습니다. 센노 리큐는 당시에 이 상업 자치도시이자 무역도시로 화려한 사교 문화 발신지였던 이 오사카의 조금 아래쪽에 있는 사카이 이라는 곳의 거상 출신인데요. 당시 이 사카이 지역이 굉장히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발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사카이를 중심으로 한 다도 모임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리고 일본의 상류층에서 이 다도 문화가 굉장히 고급 문화로, 그리고 사교 모임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다도 도구를 소장을 한다든지 중요한 다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이용이 됐고요. 그래서 센노 리큐는 전국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의 다도 선생이기도 하면서 이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두, 이 다두는 다도 모임을 주관하는 총책임자인데요. 당시에 최고의 문화적인 영향력과 그리고 예술적인 파워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데요시의 취향이 황금 다실 뭐 이렇게 해서 화려함의 극치였다고 하면, 센노 리큐는 그와는 정반대로 화려함이나 뭐 요란함, 아니면 불필요한 것을 좀 배제하고 아주 간소한 아름다움,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충족을 추구한 이 와비차라는 걸 정립을 한 분인데요. 그런 와비차에서 이 이도다완이라는 조선의 그릇의 어떤 소박함, 무심함, 간소함의 어떤 미를 발견하고 극찬을 한 겁니다. 일본의 와비차라는 다도 형식은 지금까지 산센케라고 해서 우라센케, 오모테센케, 무샤노코지센케로 이 후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서는 교토의 도공 넨세나 켄잔으로 대표되는 화려한 쿄야끼가 유행을 하고요. 그리고 큐슈에서는 큐슈의 아리타 지역에서는 조선 도공이 고령토를 발견을 하고 일본에서 최초의 백자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타에서 이 백자토,
고령토를 발견함으로써 최초로 백자가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이제 도자기의 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중요한 사건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이제 고가의 무역품이 뭐였냐면 중국 도자기였습니다. 근데 이 중국 도자기가 명청 교체기의 혼란기에는 해외 반출이 금지가 되면서 유럽에서 이 도자기의 수요를 대체하는 형태로 해서 일본 큐슈의 이 백자, 그러니까 아리따의 도자기가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에도 시대에는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대지마를 통해서 아리따의 도자기가 해외 수출용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 유럽에서 아리따를 알리는 큰 계기가 됩니다. 같은 아리따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사가번이라는 곳이 사가의 아리따도 있고 그리고 하사미나 뭐 오카치야마 이런 쪽도 있는데요. 이 오카치야마라는 곳에 어용가마가 생깁니다. 이 어용가마는 기술적으로는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신 여기는 영주가 사용하거나 선물하는 도자기, 황실용 도자기만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도자기를 만드는 폐쇄적인 엘리트 도자기 가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도자기는 시대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했고, 그 역사가 남아있는 곳에는 도자기를 테마로 한 축제나 이벤트, 공방거리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본 식문화를 보게 되면 계절마다 음식을 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화려한 그릇의 담김새가 궁극의 미식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도자기는 지역마다 오랜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일본의 식문화를 따라가는 여행의 테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